한 장씩. 자, 그거는 뭐냐면 샘플입니다. 이번에 우리 숭일고등학교 중간고사 시험 문제거든요. 이 근래 이 근처에 살았던 많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숭일, 산례, 국제, 고려 정도로 많이 배정이 됩니다. 그죠? 뭐 동신이라든지 저쪽에 다른 학교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고.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거는 한 번씩 풀어보고 오세요. 가서 다음 시간에 시간 허락하면 강의 좀 해줄 테니. 그리고 유형을 보라고.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러분이 과연 풀 수 있는지, 예? 보라고. 근데 선생님이 느낀 건 뭐냐면 기초가 좀 튼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보면 문법 문제나 어법 문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그렇다고 막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는데 독해 안에서 어렵게 나와버리니까 힘들어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해력도 좋아야 되고 어휘도 좋아야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거기에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독해 수준도 좀 올려가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좀 멀고 그래요. 갈 길이 좀 멀어. 자, 그래서 거기 나눠준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먼저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134쪽에 보시면 기본적인 명사 이런 게 뭐 시험에 나오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보고 뭐 명사는 셀 수 있고 셀 수 없고 또 형태에 따라서 추상명사, 고유명사, 물증사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쉽게 지나가는 많은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걸 고르시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랬는데 여기에는 1번 같은 경우는 관계사 문제, 2번은 분사, 3번은 뭐 투부정사, 4번은 뭐 형용사, 5번 명사 이렇게 해가지고요 5개가 아주 다른 분야에서 다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맞출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고 많은 문제풀이, 예제 연습을 통해서 연습을 해놓은 다음에 문제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작업이 들어가려면 항상 기초적인 것도 튼튼해야 되고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단어는 평상시 꾸준히 외워가면서 어휘력 올려주고 그 다음에 독해 수준을 거의 수능 수준에 유사할 정도까지 끌어올려주면 고등학교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교재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또 이 책이 마무리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교재로 그 다음에 완전히 고등부 교재로 완전히 싹 바꿔서 진행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교재 자체도 지금 고등부 교재도 사실은. 그래서 기초 개념을 무시하지 말고 쉬운 거라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자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지금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위에 동그라미, 첫 번째 동그라미는 셀 수 있는 명사. 자, 셀 수 있으면 하나면 단수, 하나 이상이면 복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단수, 복수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단수면 앞에 관사, 관사는 부정관사, 모음으로 시작되면 음을 쓰고 더, 정관사, 또 수사, 뭐 수사라고 하면은 뭐 my라든지 any라든지 all이라든지 이런 단어들 있죠.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 포함입니다. 보통 명사 보시면 얘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많은 명사들이죠. girlfriend, table, potato, dog 다 복수형이 존재하고요. 그러나 집합명사가 좀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으시고 집합명사는 중요하죠. 자, 집합명사라는 건 뭐냐? 오른쪽에 잠깐 넘어가 봅시다. 오른쪽 페이지. 처음에 집합명사가 소개되고 있죠. 단수, 복수 취급이 모두 가능한 경우다 이 말입니다. family, 가족, committee, 위원회, staff는 직원, audience는 청중 이런 뜻인데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어찌 보면 그 집단을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볼 수도 있고 알겠죠? 이 단어 자체를 그냥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가족, 그냥 가족 딱 하나로, 위원회 하나로, 직원을 딱 하나로, 청중을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는 생각하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문 봅시다. 어느 쪽입니다. 계속 His family is very rich.
그의 가족은 매우 부유하다. 부잣집이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부를 나타내는 거죠. 이럴 때는 단수 취급한다는 거죠. 내지는 his family is very large. 내지는 big이나 large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다. 대가족이라고 할 때. 그렇겠죠. 그러면 가족이 사람 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대가족이다 이럴 때도 하나의 개념으로 본 거지. 하지만 my family were all safe 그랬는데요. 밑에는 were 복수형으로 써서 were를 썼죠. 내 가족은 모두 안전했다. 이 말은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따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는 복수로 취급하자는 거죠. 알겠죠? family 마찬가지, committee, staff, audience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적용하라는 거죠. 자, 왼쪽 다시 넘어가 보시면 집합명사 다시 보시면 family, committee, staff, crew라는 것도 있죠. 네, crew. crew는 이제 선원이라든지 내지는 그 승무원, crew. 선원이나 승무원을 crew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lass, 학급이죠. 여러분 학급도 학급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명사라고 할 수 있죠. 예문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셀 수 없는 명사를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셀 수가 없기 때문에 s를 붙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수형이 없다는 거지. 자,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형만 있다. 앞에 부정관사, 원함, 수사가 직접 붙지 않는다. 자, 추상명사, 고유명사, 물질명사가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 속에서 우리는 이미 다 뜻을 알 수 있겠죠.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관념으로 존재하는 거. information, 정보. honesty, 정직. love, 사랑, courage, 용기. 이런 단어는 형체가 없죠. 형체가 없고 머릿속에 개념이나 관념으로 존재하는 것. 그래서 이걸 s를 붙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s를 붙이지 못하고 또 뭐 어라든지 이런 걸 붙이지 않는다. 고유명사, 대문자로 표현하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에이미, 사람 이름이고, December, 12월, 캘리포니아, 지역 이름, 이런 것들도 다 고유명사다. 대문자로 표현한다. 물질명사, money, bread, milk, water, air, 다 물질명사. 형체가 존재하지 않고, 이제 뭐 형체는 있는데 딱히 형체를 규정할 수 없는 거죠. 물들 할 수 있습니까? 물들? 못습니다. 네, 물은 그래서 이런 것도 특히 물질명사 같은 경우는 CF 보시면 특히 물질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인데 특히 물질명사죠. 용기나 단위 등으로 양을 나타낸다. 그래서 예문에 보시면 오른쪽 예문 He drinks 5 glasses water. 5 waters가 아니고요. 5 glasses 밑줄. glasses. 자, 물은 물잔에다 넣어서 마시잖아. 그러니까 5 glasses. water에 S 안 붙이고요. 5 glasses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커피 같은 경우 a cup of coffee 이런 어떤 용기를 쓰느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평상시에 어떤 용기에 어떤 그릇에 그죠? 담아서 이런 것들을 먹고 쓰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고 뭐 그런 용기 같은 것이 앞으로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 이미 책의 공부가 다 된 것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It takes courage to admit you are wrong. 네가 잘못했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 it to에 세모 쳐봅시다. 가조 진조 구문이죠. to야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든다, 용기가 필요하다. 자, A, B, C 예문 문제 우리 집에서 해오시고요. 이건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135페이지 집합명사 두 번째 파트 보시면 생긴 건 단수형으로 쓰지만 항상 복수 취급. 네모치세요. 항상 복수 취급. 단수형으로 써요. police S 안 붙이고요. people에 S 안 붙이고 cattle에 S 안 붙이지만 이 단어 자체가 항상 복수야. police는 경찰. 많은 경찰들을 통칭해서 police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people, 사람들. 그냥 사람, 한 사람이면 person입니다. 사람들. cat는 가축, 특히 소 쪽이죠. cat는 가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the police are searching his house.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하고 있다. 했을 때 R을 썼다는 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요. 경찰관 한 사람 어떻게 표현합니까? police officer. 이렇게 표현하죠. police officer.
policeman도 쓰긴 하지만 police보다는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이러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policeman 복수용으로 쓴다는 거 기억합시다. 셀 수 없는 집합명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furniture 동그라미 쳐주시고 furniture. 사실은 가구는 형체가 없습니다. 가구라는 말 자체는. 그러나 가구가 세부적으로 표현이 돼서 뭐 책상이라든지 걸상, 책상, 걸상, 뭐 테이블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다 통칭하고 있는 가구, 이거는 물질명사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baggage, clothing, machinery 이런 것들을 다 셀 수 없는 집합명사라는 걸 기억합시다. baggage는 짐이고 clothing은 의복이고 machinery는 기계류, 기계를 통칭하는 말이죠. We will have to buy furniture for the new house. 우리는 새 집을 위해 가구를 사야 할 것이다. 항상 복수용으로 쓰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짝을 이루고 있는 것, pants, 바지, glasses, 안경, scissors, 뭐 가위, jeans, 청바지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s를 붙이고 복수형으로 씁니다. My parents are full of holes. pants군요. My pants. 내 바지는 구멍으로 가득 차 있다. 구멍이 많이 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s로 끝났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지만은 항상 단수 취급을 해야 되는 명사가 나옵니다. s가 붙어 있어도 복수형 아니라는 거 유의하고 주로 학문이나 학과명 또 질병 이름 같은 게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온 게 경제학이라는 economics죠. 경제학은 배우기에 흥미롭다. 그럼 뭐 나왔으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어휘력을 좀 우리가 좀 증가를 시켜봐야 되겠다. 다른 학과목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봅시다. 수학이 뭡니까? 수학. mathematics죠. 쓰세요, 빨리. 수학. 그 다음에 ethics, 윤리학. 윤리. 다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물리학, physics. 물리학. 화학. chemistry. 화학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학, politics. 정치학. 그 다음에 심리학, psychology. 흔히 우리 독해할 때 많이 나오니까 psychology. sociology, 사회학. 그 다음에 천문학, astronomy, 천문학. 그 다음에 astrology. 이거는 점성학, 점성술 드시고요. 그 다음에 철학, philosophy, 철학. 문학, literature. 문학이고, 그 다음에 the fine arts. 더를 주고 붙이니까 fine arts. 그러면 요거는 미술.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미술 있잖아요. 이게 fine arts입니다. 미술. 대충 geography, 지리학, geology, 지질학.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여기에 보통 S로 끝나는 단어도 있지만 S로 안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large로 끝나는 단어도 있죠. 눈에 보이고요. large.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fee, geography 뭐 이런 단어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다 적었습니까? 다 적고 외우세요. 꼭 외워보도록. 밑에 문제 풀이 해오시고 136페이지 관사편 들어가 있습니다. 관사. 자, 관사는 기본적으로 부정관사 어나 원, 그 다음에 정관사 더가 있죠. 이것도 기본적인 겁니다. 핵심적인 것만 여기서 지금 요약을 해놨는데, 자, 부정관사 어는 막연한 하나, 이쪽 보봅시다. 막연한 하나, 아니면 아예 그냥 하나, 원, 하나의 뜻, 어떤, a certain 이런 뜻, 뭐뭐마다, per, 뭐뭐마다의 뜻, 네 가지가 있다. I bought a notebook at the store. 나는 가게에서 공책을 하나 샀다. 아무거나 하나, 아니면 그거 하나, 둘 다 가능하겠네요. She took a day off yesterday. 자, take off가 휴가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루를 휴가를 냈다. 윤성아 136초. 자, 나는 하루를 휴가를 냈다. 그런 표현이 되겠고, 그때는 원의 뜻이죠. You're right. In a sense 밑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네가 옳다. 어떤 의미에서는 네가 옳다. 그 다음에 그래서 assert의 뜻이다 이 말이죠. 어떤. I take a yoga class twice a week. 일주일에 2번. 일주일마다 2번이라는 뜻이에요. 요거 중요합니다. twice a week에서 이 어가 허의 뜻이다. 여러분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냐 했죠. 나온다니까. 그때 황당해하지 말고 그냥 하나하나 다 외우고 알아놓으라 말이죠. 나온다. 나와요. 특히 중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정관사 더 앞에 언급되었거나 서로 알고 있는 것으로 더를 쓰죠. I bought a car yesterday에서 a car 밑줄 봅시다. 이때는 그냥 어를 써요. 내가 어제 차를 하나 샀어. 그리고 그 차가 또다시 언급하지 않습니까? 앞에 나왔던 차가 다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때는 더를 붙이네 말이야. The car is red. 빨간색이다. 세상에서 유일한 것 밑줄. There are a lot of stars in the sky. 자, 하늘 하나밖에 없잖아.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 더를 썼죠. 최상급, 서수, only, same, very 다 밑줄 보내시고 그 앞에는 다 더를 붙입니다. She's the tallest girl in my class. 최상급 앞에 더를 대표적으로 쓰죠. 그 다음에 구나 절에 의해서 수식을 갖는 명사 앞에, 즉 whom이야 가로 묶어봅시다. whom부터 like까지.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내가 좋아하는 그 소녀는, the boy가 주어, 동사는 is Japanese. 그런데 whom I like가 뒤에서 앞에 있는 boy를 꾸며주니까 그런 꾸밈을 받는 단어 boy 앞에 더를 붙인다 그 말이에요. 악기 앞에 별표 쳐주세요. 요거 시험에 나오는 거. 요거 시험에 나오죠. Play the piano는 이렇게 딱 외워냈어요. Play the piano. 더를 붙인다. Play the violin. Play the piano. 악기 앞에 더 붙인다. CF에 별표 쳐주시고. 근데 악기 앞에는 더를 붙이는데요. 식사나 운동 경기, 교통 통신 수단 밑줄. 요거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Can you send me your photo by email? 된다면 by email. 이메일로 통신 수단이죠. 이메일로 너의 사진을 나에게 좀 보내줄 수 있겠니? She goes to school. 요거 중요하죠. 요것도. 또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 해설에 시설물 등이 본래의 목적으로 쓰일 때. 그래서 공부하러 갈 때, 등교하다라고 할 때 go to the school 안 하고요. go to school 한다는 거죠. go to school. 그치? 그 다음에 또 그 밑에다 go to bed라고 써주세요. go to bed. 잠자리에 들다. 뭐 침대로 뭐 집으로 갈 때 내가 뭐 침대에다 뭐 이렇게 핸드폰을 떨쳐놨어. 그래서 그걸 주우러 가. 그럴 때는 go to the bed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고 침대가 원래 있는 목적은 거기서 잠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자리에 들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go to bed. 어머니가 학교에 선생님 만나러 가셔. 선생님이 오시라 해가지고. 그러면 그건 go to the school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학생이 학교로 공부하러 가. 그러면 go to school이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놔야 되겠다. 이런 거는 뭐 상식적인 면에서도 알아야 되고 뭐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다도 실제로 나옵니다만 알아둬야 되겠다. 130 밑에 문제 다 풀어오시고요. 137쪽까지 합니다. 오늘의 이론 부분. 소유대명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대명사. 소유대명사는 뭐뭐의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죠. 나의 것, 너의 것, 그의 것, 우리의 것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쉽으면 되구나. My school uniform is brown. 우리 학교 교복은 브라운색이다. 그리고 그의 것, 이 his가 오른쪽에 밑줄. His school uniform 하는 문장이지. 소유 대명사는 여러분 다 알죠. I는 혹시나 자, I는 mine이고 You는 뭡니까? Yours죠. 너의 것. He는요, 그의 것. She는 hers, 그녀의 것. They는 theirs.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그들의 것. 또 바꿔야지. We, 우리의 것. Ours. 그죠? 이 정도야. 나의 것, 너의 것, 그의 것, 그녀의 것, 그들의 것, 우리의 것. 이게 소유 대명사다. 그 다음에 CF 다 썼으면 CF에 별표 쳐놓으시고 이중 소유격 a friend 이중 소유격 하면 a friend of mine을 외워놓으면 됩니다. 왜 이게 나올 수 있느냐? 소유격 지금 여러분 소유격은 이제 my, 나의, 너의, your 이런 단어들이 이 관사 같은 거 이런 거랑 같이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my friend를 연달아서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하고 my하고 두 개가 같이 연달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를 뒤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를 어떻게 뒤로 보냅니까? friend는 쓰고 my를 뒤로 보내야 되지. my를 뒤로 보낼 때 of 플러스 소유 대명사로 보내자 그 말이죠. 네? 플러스 소유 대명사. 그래서 이걸 복잡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론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a friend of mine이 된다 이 말이죠. 그의 친구 한 명이라고 하면 a friend of his 그러면 되겠죠. 그래? a friend of his 그럼. 우리들의 친구 한 명, a friend of ours 그러면 될 것이고. 그게 이중 소유격이다. 여러분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사, 소유격과 같이 쓸 수 없는 거 잠깐 그 가로치는 거 보세요. 어나, 언이나, 더, this, that, some, any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소유격, my라고, you라고 하는, your이라고 이런 소유격과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중 소유격이라는 문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는 동사에 self 붙이는 건데 별표 2개 주면 제기대명사는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제기대명사가 일단 여러분들이 제기대명사 하면은 딱 떠올라야 되는 거는 용법. 첫 번째는 용법. 거기 보면은 제기적 용법 밑줄 보시고요. 하나는 제기적 용법과 하나는 강조 용법이 있다. 해석은 둘 다 너무 자신이라고 해석합니다. 셀프라는 말 자체가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기적 용법이라고 하면 얘는 행동이 자기 자신한테 돌아올 때 그럼 어떻게 이제 뭐 그런데요. 이거는 강조하는 건 진짜 이제 그 단어가 실제로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우리가 시험에 나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생략할 수 없다. 제기적용법을 쓰는 제기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고요. 강조용법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기적용법은 생략할 수가 없고 강조용법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어떨 때 제기대명사를 쓰느냐? 그 주어, 주로 그렇습니다. 주어 내지는 주체가 주어가 말입니다. 다시 얘가 문장 속에서 목적어로 사용될 때 주로 그럴 때 제기대명사를 쓴다. 주어가 다시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 제기대명사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 여기가 them이 맞느냐, themselves가 맞느냐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또 뭐 미는 많이 안 나오고요. 힘이 맞냐 시험에 고른다고 할 때 힘이 맞냐, himself가 여기 나와야 되겠느냐 이런 게 곧잘 나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다? 해석을 먼저 해보고 여기 이렇게 동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사가 이렇게 있고 앞에 있는 여기 주어가 이렇게 있겠죠. 이 주어가 다시 일이 쓰인 거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돼. 얘가 주어랑 동일 인물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면 동일 인물이면 셀프를 붙여야 되고 동일 인물이 아니면 셀프를 안 붙입니다. 알겠죠? 네, 그것이 아주 핵심이에요. 자, 그럼 예문을 먼저 보죠. 제기적 용법과 강조 용법. 이제 그게 뭐 의미는 뭔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예문을 보면 He proved himself to be innocent. innocent가 무죄의, 죄가 없는 뜻이죠. 그는 그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himself를 근데 생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세요. he가 자신을 증명하는 거죠. he하고 himself는 동일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self를 붙였다. 하지만 prove가 증명하다로서 여기서는 타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하더라고 말이지. himself를 생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거는 제기적 용법. I did all the work에서 문장이 완성이 됐죠. myself는 가로로 묶어보세요. 이거는 없어도 된다 이 말이야. I did all the work. 나는 모든 일을 했다. 스스로 myself. 이 myself는 강조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조 용법. 내 자신이 다 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밑에 숙제는 137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다. 알겠죠? 책 있는 사람 자기 책에다 풀어보세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